네, 안녕하십니까. 깡스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미증시에 비하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에서 대규모의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대부분 받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태인데 실제 이제 미 대선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 주가 자체가 강세를 대체적으로 띈다가 됩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가 트럼프의 불복 선언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불복 선언을 할 정도로 이제 박빙으로 결과가 나오느냐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차피 다음 주 결과가 나올 거고 우선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전일 지수가 장중에는 2,300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10조 정도 나타났다내고 수급에서가 외인들이 5,300억이라는 대규모 매도를 했고 기관 역시 4,700억이 넘는 대규모의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1조라는 매도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개인들이 대부분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4천억 정도 출하가 되었었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 자체는 좋을 수가 없었던 그런 날이었었는데 개인들이 이 받은 물량 이게 향후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장중에는 이제 만기약이 넘는 대규모 매도를 했었다가 그러면서 축소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7,900개 정도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앞전까지가 누적 순매수가 유지되던 부분이 이제는 누적 순매도로 바뀌었다 되고 그다음에 선물 베이치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마이너스 0.3%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출하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물량 자체가 최근 들어서 들어왔던 물량의 거의 한 70% 정도 다시금 출회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제 베이스 자체가 개선되느냐 여부가 역시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3일 연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0.9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걱정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800억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는 700억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5중 전회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중 전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내수를 더 확대시킨다라는 부분과 글로벌 어느 정도 글로벌 이제 다른 국가들과 동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살린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소비 관련된 쪽이 강세를 띄었던 부분과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글로벌 펀드 자금의 동향을 보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반면에 유럽에서가 굉장히 가파른 유출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초에는 들어오다가 후반에 들어올수록 서서히 물량이 출회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가 0.5%, 그다음에 S&P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대 초중반의 강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일 국내 증시에서 S&P라든지 나스닥이 1% 전후의 강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내 증시는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상승 업종 수가 훨씬 더 많은 흐름 그대로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미국에서 3분기 GDP 성장률 소포치, 그러니까 소포치, 그다음에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소포치 같은 경우가 이제 컨센서스가 32%였었는데 33.1% 나왔다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 회복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2분기 때 31%라는 급락이 나타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저 효과가 있었던 부분과 V자 반등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전은 전분기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경제 성장률이 급락했던 부분을 어떻게 회복을 했냐. 결국은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의 추가 경기 부양책 이게 결국은 대선 이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대선이 끝난다가 됐을 경우 트럼프의 불복이란 부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외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 불확실성 제거 이게 같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바로 이제 내일 모레부터인데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내일이죠. 내일부터 해서 이제 한 달간 프랑스 같은 경우 전역을 봉쇄했다 되고 독일이라든지 그 외적인 쪽도 이제 부분 봉쇄를 계속해서 늘린다 드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걸 약 한 달 동안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했던 거를 일부 국가들이 그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제 12월 달에 추가 부양책을 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미증시에서 경기 관련주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빅테크 역시도 상승을 보여줬었다는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치 부합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한 4% 정도 하락한다 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폭의 급락을 나타낸다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크게 잘 나온 아마존 역시도 소폭의 약보합 정도. 그래서 현재 미선물의 하락이란 부분은 빅4라고 얘기하는 이제 일부 시총 상위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을 나타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 정도 하락해서 37.5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다만 35라는 자리대를 내려오느냐가 우선은 중요하다가 될 것이고요. 유가는 이제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36불 초반까지 내려왔다 되고 그다음 MSCI 코라인덱스는 소폭의 상승을 보여줬다 되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94선까지 반등을 했다 되는데 이 부분은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달러화가 올라왔다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 마찬가지 동일하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환율은 1132원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승 하락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어제 반등이 나왔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가격대 이 라인대에서 지지는 받았다 됩니다. 그래서 하단자에서 지지 받아주고 결국 다음 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쪽 방향을 만드느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추세와 바닥다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파르게 상승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보도록 하죠. S&P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제는 중요 라인들을 이탈했었다가 그러고 나서 살려놨다 그러는데 이 자리대가 역시 마찬가지로 앞전에 6월달이라든지 그 전에 중요하게 지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닥다지기 하고 방향은 선거 결과가 나올 때 어떤 쪽으로 가느냐 이 부분 동일하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인덱스인데 MSCI 코리아인덱스는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진다 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저께 같은 경우가 바로 거래량이 상당히 강하게 실렸다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글로벌 펀드 자금이 아시아 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는데 물론 중국이 가장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국내도 일부 들어온다가 됩니다. 그러면 왜 들어오냐가 크게는 세 가지인데 우선은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가장 덜 받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적인 효과 그리고 나중에 바이든이 당선됐을 경우에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된다라는 기대가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세된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위쪽을 넘어가느냐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가 되겠죠.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자체가 대규모로 출하됐었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긴 했지만 개인들의 매수 자체가 아주 강하게 상승으로 매수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먹는 형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다 하락이 나타났다는데 그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낙폭 과대가 되기도 하는데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코로나가 확산된다 이 부분이 예전에 이제 3월달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코로나가 발생돼서 팬데믹 상황이 들어왔었을 때 그때 빅7이라는 종목군들이 중심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전의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 낙폭이 컸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빅7 중심으로 어느 정도 강세가 나타났었다 됩니다. 자, 그다음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이제 LG화학,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빅7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종목군들인데
이쪽에 대해서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 쪽도 들어오긴 했지만 규모 자체는 크지가 않았다 되고요. 그다음에 매도 같은 경우가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사실은 중요했었다. 이 부분이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펴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넘어갔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되고요. 현대모비스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기아차라든지 그동안 상승이 좀 컸었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면은 기관에서는 이제 기아차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NC, 세트리온 그래서 기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빅7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일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들어온 모습 동일하다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관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가 컸었기 때문에 매도의 하락 규모가 훨씬 더 컸다 됩니다. 그래서 매도는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나타났다는데 시총 상위 순으로 이제 매도가 컸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아예 컨퍼런스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서 올해 특별 배당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시장에서 나중에 이제 향후 3년 동안에 배당 확대 정책을 펴줄 거냐, 즉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다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1월 말, 그러니까 결국은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고 연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앞으로의 사업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디램 같은 경우가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서가 수요가 가파르게 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버라든지 이런 쪽도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사업 전망을 이제 보통 매년 초에 하게 된다. 우선은 이제 사업 전망 자체에서 디램에 대해서 전망 자체를 상향했다. 이 부분이 어저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IT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이런 쪽에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까다롭긴 까다로운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단순 실적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국내 대표 기업이고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늘 삼성전자는 까다롭다 그러는데 우선 어제 지지를 받았던 57,500원의 자리대 이 라인대가 최근에 박스권의 중간 마디이자 상승 추세의 지지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를 지켜주느냐가 우선 1차적으로 중요하다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상단을 넘어가는 과정이 나올 거냐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증시라든지 뭐 미국에서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줘야지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나중에 61,000원짜리대를 넘어가는 거는 어차피 넘어간다는 관점을 동일한다. 이게 단기적으로 나올 거냐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거냐 이 정도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보면은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 형태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약간 상단 패턴 형태 이렇게가 무게가 좀 더 실린다 그런다. 상단 패턴은 사실 시장에서 방향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윗자리를 넘어가면은 추세 전환이 되면서 상승 쪽으로 굉장히 무게를 많이 잡게 되고 반대로 하단을 깨게 될 경우는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다. 지금 이제 미선거가 11월 3일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1월 4일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 장중에 미 선거에 대한 개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선거 전 일주일 이때부터가 이제 보통 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예전부터 나타내 줬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저께까지가 선거 대비 딱 5거래 정도 남아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7거래 정도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양봉을 만들었던 그 시기였는데 현재는 이 구간에서 양봉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지켜지는 흐름이 나타내 준다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방향이 시장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더 빠질 거냐 좀 더 바로 올라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전에 우리가 2012년인데 2012년도에 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의 선거란 부분은 불확실성이 동일했었죠. 이 당시는 오바마가 재선이 된다.
대부분이 그렇게 시장에서 전망했었고 사실 이 부분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식이 됐었냐면 선거 전에 이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하락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었던 케이스였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선거 전 약 8일 전부터 바닥 다지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상승을 강하게 했었다는 데 이때는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오바마의 당선에 대해서도 다들 비슷하게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 바닥을 만들고 선거 전날부터 상승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예상치에 부합했다 됐을 때는 상승을 더 뽑아다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바로 상승을 한 게 아니라 한 차례 더 조정을 겪고 갔었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는 국내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가미이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중심을 강하게 잡아준 쪽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앞전에 중요 가격대에서 지지를 밟고 나중에 연말 장세까지는 7월 그 당시 9월 달이었죠. 9월 달에 고가 라인 때까지 올라갔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연말 장세를 볼 때 결국 불확실성이나 부분이 해소가 됐을 경우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앞전에 먼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또 2016년도 트럼프가 당선됐었을 때 이때는 어땠냐면 사실 이 당시에는 선거 직전까지 트럼프와 클린턴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박빙의 승부를 보여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트럼프보다는 힐러리가 당선이 될 거다라고 전망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9월 달에 정점을 만들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조정을 보였던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죠. 그럼 조정을 보이다가 결국은 선거 결과가 나온 선거의 6일 전부터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선거에서 누가 되던 간에 불확실성 제거란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기 때문에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과 달리 나타났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라고 한 날이 약 3% 정도 장중에 하락을 크게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다시금 바닥 다지는데 약 3주 정도가 걸렸다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말까지 상승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이후에 상단은 자체를 굉장히 크게 뽑았다 되죠. 그럼 이때의 특징은 뭐냐? 이때는 시장에서 실적 자체가 상향이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 주도주로 그 당시부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돌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 트럼프가 당선됐었을 때 트럼프의 보호무효주의라든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개선되지 못했지만 결국 실적 주도가 시장을 끌고 갔었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 뭐냐? 결국 다음 주 실적이 선거가 끝났을 때, 선거 결과 나왔을 때 트럼프의 불복이란 부분만 없다면 시장 자체는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건 똑같다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의 추가 부양제 전망도 동일하다가 되죠.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만일 트럼프가 불복을 한다라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지속이 된다가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바닥 따지는데 시간을 또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결과가 불복이라는 부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던 바이든이 당선되던 불복이라는 이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될 경우는 시장에서 우선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됐을 경우 트럼프가 됐을 때는 한번 떨어졌다가 바닥 따지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앞전에 2016년 사례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위로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적 그리고 중심이 된 쪽이 어디냐 결국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9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까지는 빅세븐과 자동차가 시장에서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9월달 이후부터는 실적이 잘 나왔었던 IT라든지 자동차, 은행, 철강 이런 쪽이 중심이 되었었다 되죠. 그럼 여기서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게 어디냐? 우선은 빅세븐에서도 2차 전지나 인터넷 같은 경우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과 자동차까지가 좋다 됩니다. 그래서 공통된 쪽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우리 연말에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실 운용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일 싫은데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었을 때 연말까지 장세는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일 날 시장에서 변동을 어느 쪽을 하고 불확실성 해소시켜 주느냐
결국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를 앞둔 7일, 5일, 3일 동안이 양봉이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 시장에서 지금 현재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시장에서 기다렸던 사람들도 이제 서서히 저가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받쳤던 부분은 바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 없는 시장이 없다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불복이란 부분만 없다면 시장은 연말까지 장세가 2012년이나 16년도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을 때 감안하더라도 연중 고가 자리 때는 한 번은 갔었다는 부분 그리고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경기 부양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졌을 때는 오히려 위쪽으로 무게를 많이 잡아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리스크를 안고라도 어느 정도는 산다는 관점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중심이 되면서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시총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약바이오, 그다음에가 IT 부품입니다. 어제는 이 두 개가 상승 강하게 했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100 종목이 더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난 케이스인데 우선은 현재 모양 자체가 바로 강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락폭의 38.2%가 어저께 장중 고가였었고요. 추가적인 강세를 띈다 할 경우는 추세 라인과 50%할 때 들어온다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비중 축소하는 과정은 나타나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닥 지수로 환산했을 경우가 이제 819에서 835 정도 되는데 코스닥 100이 먼저 이 라인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책 해외 증시 이거 뭐 어저께하고 비슷하니까. 그다음에 국내 증시 전략을 보게 되면 이번 주 하단 자리에 있으면 결국 논다 이렇게 된 거고 상단 자리 기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차별화가 되는 부분 똑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어느 쪽이 중심이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실적 관련주가 더 무게를 많이 가져는 갑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된 쪽을 보셔야 되는데 빅7이다 성장주다 하더라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쪽이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이면서 10월 마지막 달인데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11월 달에는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좀 더 좋은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